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어제 눈이 내렸습니다만 오늘도 눈이 올 것이라는 예보입니다. 한파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하는데 날씨 상황 어떻고 또 눈에 대한 대책 마련되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빠가 들려주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인문학 시간에는 자녀와 함께 읽는 고전 사마천의 사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2부에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 만나보겠습니다. 김세영 회장에게 질문 있거나 치과협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샵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12월 12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어제 아침부터 내린 눈 때문에 교통사고가 속출했는데요. 도로 곳곳이 빙판길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밤부터 또 강한 한파가 온다고 합니다. 사고는 얼마나 있었는지 또 눈은 얼마나 내릴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방방재청 박경련 재난공보담당관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눈이 왔는데 사고 소식 있었죠? 이번 눈으로 인한 전국적인 사고나 피해는 저희 중대본으로 집계된 것은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하지만 어제 눈이 많이 내린 지역의 경우에 도로가 얼어서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운전을 하시거나 외출할 때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교통이 통제되는 곳은 없습니까? 일단 날씨가 추워지면서 본격적인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중서부 지방을 시작으로 눈이 내릴 것으로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겠습니다만 지금은 도로 통제되는 구간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빙판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될까요? 예, 영하의 날씨이기 때문에 이면도로와 골목길에 눈이 얼어붙어서 길이 미끄럽습니다. 이런 날에는 외출할 때 바닥이 넓고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는 신발을 신는 것이 좋고요. 미끄러운 눈길을 걸을 때는 손을 주머니에 넣으면 넘어졌을 때 부상이 커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낮부터 또 눈이 온다 그러고 밤에는 또 강한 한파가 온다 그러는데 재난대책본부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네, 저희는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서 폭설이 예보됐을 때 고갯길과 같은 취약 구간에는 제설 장비를 미리 배치하고 눈이 내리면 자동으로 염수가 분사되는 자동 염수 분사 장치를 전국 600여 곳에 확대 설치해서 원활하게 제설이 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보다 110% 이상 제설 자재와 장비를 확보했고요. 제설 물자가 꼭 필요한 곳에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 체제를 구축을 했습니다. 또 기습 폭설에 대비해서 지자체나 도로관리기관의 제설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현장 훈련을 전국적으로 실시를 했고요. 또 한파와 관련해서는 상수도, 동파, 보일러 등이 고장났을 때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긴급 안전점검과 긴급 서비스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할 것이고요. 기존 계량기에 대한 보온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일반 가정이나 회사 같은 데에서 한파에 대비하는 또 방법이 있을까요? 네, 현재의 인력과 장비로는 사실상 마을길까지 제설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따라서 내 집 앞과 내 점포 앞, 내 회사 앞의 눈은 스스로 치우고 염화 칼슘이나 모래를 뿌려서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오래된 가옥이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건물은 미리 점검하셔서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계량기의 보온 조치도 필요하겠습니다. 예. 이제 곧 주말인데 겨울산 즐기려는 등산객들도 조심해야 할 점들이 있겠죠? 네, 겨울산을 오를 때는 체온 유지를 할 수 있는 방수, 방풍 의복을 갖추어야 하겠고요. 지정된 등산로로만 다녀야 안전합니다. 금지된 탐방로나 샛길로 들어섰다가 산사태를 만나거나 실족하는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산 아래와 정상은 기온차가 크고 또 날씨가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상 예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날씨가 나쁠 때는 산행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방방재천 박경련 재난공보 담당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날씨 상황 알아볼까요? YTN 웨더 정혜윤 기상전문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YTN 웨더 채널이 2년 전이죠. 2011년에 개국했는데 날씨 프로그램을 하루 종일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YTN이 24시간 뉴스 전문 채널이라면 이 YTN 웨더는 국내 유일의 24시간 날씨 전문 채널입니다. 네. 이 날씨는 우리 생활 모든 분야에 연관이 돼 있죠.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오전과 오후 그리고 저녁에 1시간씩 생방송으로 생생한 날씨와 또 뉴스를 전해드리는 굿모닝 웨더, 웨더 11, 웨더 센터가 있고요. 그 밖에도 패션과 음악 등 여러 가지 장르를 날씨와 함께 어우르는 헬로 웨더, 날씨 앤 조이, 그리고 별자리 이야기를 날씨와 함께 알아보는 별별 이야기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전문가와 좀 더 날씨를 깊게 알아볼 수 있는 뉴스 속 날씨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웨더 채널 어떻게 볼 수 있죠? 네, 이 케이블과 IPTV 위성을 이용해서 다 볼 수가 있는데요. 위성 방송은 25번, 이 YTN이 24번이니까요. 바로 뒷번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또 인터넷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보기를 통해서 YTN 웨더만의 독특하고 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눈이 내리고 오늘도 또 눈이 온다고 그러는데 어제 네. 눈이 많이 왔습니까? 네,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많은 눈이 왔습니다. 네. 서울에는 3.3cm 정도의 눈이 내렸습니다. 가장 많은 눈이 집중된 곳은 충청도 지역이었는데요. 네. 어제 낮 동안에는 사실 5cm 안팎의 눈이 내리다가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저녁 무렵부터 다시 눈이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에는 천안에 무려 19cm 가량의 폭설이 내렸고요. 예. 그 밖에 충청도 내륙으로도 10cm 안팎의 눈이 내리면서 어제 밤사이 대설특보가 더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또 눈이 오후인가요? 또 내린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예. 오늘 또 눈 예보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아침에 중부 서해안을 시작으로 해서 정오를 전후해서는 서울에서도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네. 어제보다는 눈발이 더 굵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한방 눈이 내리겠고요. 서울, 경기와 충청 지방이 1에서 5cm, 많은 곳은 강원 산간 지방에는 최고 1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되는데요. 이 지역에는 이미 대설 예비 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1에서 5cm라 그러면은 네네. 어떤 지역은 1cm 오고 그렇죠. 네. 어떤 지역은 5cm 오고 그럼 네. 서울이 1cm가 올지 5cm가 올지는 아직 모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제 3.3cm의 눈이 내렸지 않습니까? 네. 네, 오늘은 일단 5cm 안팎의 눈을 예상된다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밤부터는 한파가 아주 심해진다는데 네. 길이 꽁꽁 얼겠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 출근길을 눈이 좀 피해갔기 때문에 어제보다는 한결 수월하셨을 텐데요. 오늘 눈이 내린 뒤에 기온이 점점 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퇴근길에는 내린 눈이 그대로 좀 얼어붙으면서 또 추워지면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날씨가 또 많이 추워졌습니다. 예. 밤사이 기온이 더 급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이요? 네, 서울은 영하 10도까지 내려가진 않고요. 네네. 예. 며칠 전 예보로는 금요일 날 아침이 영하 5도까지 내려간다고? 네. 지금으로서는 금요일 날은 영하 7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영하 네네. 7도 아주 추운 네, 날씨인데. 맞습니다. 그 주말을 앞두고 그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을 텐데 주말 날씨는 어떨까요? 네, 주말에 날씨는 맑습니다. 이 나들이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 여전히 추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토요일 아침 영하 6도로 예상되고요. 일요일도 영하 5도 정도이기 때문에 추위 대비만 좀 단단히 해주신다면 나들이 하시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이 영하 6도고 일요일이 영하 5도면은 네. 조금씩 날씨가 풀리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일요일까지는 계속해서 좀 춥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예. 요즘 서울 예년 아침 기온이 영하 2도에서 3도 사이 정도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쯤 되면 평년 이맘때 겨울 날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눈이 왔고 오늘도 또 눈이 올 거라고 그러는데 올겨울에는
눈이 얼마나 좀 많이 내릴 것 같습니까? 네, 사실 이 정확한 눈의 양을 예상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올겨울에도 많은 눈이 내릴 것이라는 예상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한파가 주기적으로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12월 사이에는 이 지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서해안 지역에 주로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네. 1월이 돼서는 그 밖에 내륙 지방으로도 눈이 다소 많이 내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 여름에는 아주 무지무지하게 더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겨울에는 또 무지무지하게 춥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미 뭐 겨울이 시작되기 전부터 추위를 겪으셔서 이 올겨울 많이 추울 것이다 이렇게 이 겁먹으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예. 올겨울에는 일찍 한파가 좀 찾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초반이 역시 더 추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후에는 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올겨울 특징의 경우는 아주 극심한 한파가 찾아오는 것보다는 기온 변동폭이 아주 크다는 것이거든요. 예. 최근만 보더라도 한 주는 뭐 영하 5도 아래로 기온이 내려갔다가 한 주는 아침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섰고요. 예. 또 최근 들어선 다시 영하의 한파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기온 변화가 심하면 몸으로 느껴지는 체감 추위가 평소보다 더 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올겨울은 더 춥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YTN 웨더 정혜윤 기상 전문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빠가 들려주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인문학. 네, 아빠가 들려주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인문학 시간입니다.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전어근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오늘도 청소년기의 제 아이들과 함께 읽은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이야기 한 토막을 소개할까 합니다. 네. 사기 두 번째 열전에는 춘추시대 제나라 재상이었던 관중과 안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오늘은 그중에서 관중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참다운 우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네. 관중이라면 이른바 관포지교라는 고사성어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인데 관중과 포숙 간의 우정이란 뜻이죠? 그렇죠. 네. 관중은 제나라의 재상이 된 뒤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제나라를 천하제일의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관중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이 포숙이라는 친구가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네. 아이들은 그 점을 놓치지 않고 잘 이해했습니다. 네. 포숙이 관중의 탁월한 점을 알아보고 끝까지 그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에 깊이 감동받은 듯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또 관중이 워낙 뛰어난 인물이니까 포숙이 기꺼이 도와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면 포숙은 관중이 뛰어난 인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예, 그게 정말 탁월한 능력인데 예.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대체로 어떤 사람이 이룬 성취를 보고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하죠. 예. 그런데 사실 성취를 이루기 전에 그런 재능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어야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겠죠. 그렇죠. 포숙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네. 사실 아이들은 사기에 기록된 관중의 행실을 읽어보고는 예. 관중보다 포숙을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 주변에 관중 같은 친구가 있다면 선뜻 사귀려고 할 것 같지 않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약간 의외인데 아이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을지 궁금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보통 관중같이 훌륭한 친구 또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부모님들은 늘 좋은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요? 아마도 매사에 공정한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예. 용기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관중은 그런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 사기를 읽어보면 관중이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는 말이 나오는데 잠시 그 대목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관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가난했을 때 포숙과 함께 장사를 한 적이 있었다. 예. 이 일을 나눌 때마다 늘 관중 자신이 더 많이 차지했지만 예. 포숙은 탐욕스럽다고 자기를 비난하지 않았다. 예. 왜냐? 자기가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 그리고 또 포숙을 위해 사업을 벌였다가 실패해서 다시 가난해진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포숙은 역시 관중을 어리석다고 탓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3번 벼슬 했다가 3번 다 쫓겨났는데
물론 이제 포숙의 추천으로 배설을 한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숙은 못난 사람이라고 나무라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관중은 3번 전쟁에 나갔다가 3번 다 도망쳤습니다. 예. 그런데도 급쟁이라고 비웃지 않았죠. 음. 왜냐하면 이제 관중에게 늙은 어머니가 계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관중은 자신이 모시던 사람이 죽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목숨을 바쳤는데 관중은 붙잡혀서 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숙은 관중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관중은 이제 마지막에 저런 이야기를 하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숙이다. 이렇게 아. 얘기를 했죠. 그 낳아준 사람은 부모지만 알아준 이는 포숙이다라는 말하는 대목은 정말 감동적인데 아이들은 이 대목을 읽고 어떻게 이야기하던가요? 예. 아들 녀석이 이 대목을 읽고는 관중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관중이 포숙을 속였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숙이 관중을 끝까지 믿고 예. 또 심지어 나중에 제나라 재상으로 추천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점에서 포숙은 정말 훌륭한 것이 틀림없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관중의 잘못된 태도를 덮을 수는 없다. 네. 왜냐하면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지 않음으로써 친구를 속였고 또 전쟁터에서 늘 도망치고 네. 비급하기까지 했으니까 관중이 나중에 아무리 큰 공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 공으로 앞서의 잘못을 덮을 수는 없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리 큰 공을 세워도 앞서의 잘못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말은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뭐라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까? 예. 아들의 주장에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칫하면 큰 공을 세우면 부정과 비리를 덮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관중의 잘못은 분명하다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는 포숙이 그런 잘못을 너그러이 용서하고 또 관중이 뜻을 펼 수 있게 기회를 준 것 아니냐. 예. 그 덕에 사실은 관중은 한때의 잘못을 극복하고 훌륭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하면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지 이런 네. 점을 생각해 보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렇군요. 아드님의 생각을 긍정적인 쪽으로 인도를 해 주셨는데 예. 따님은 어떻게 관중과 포숙 이야기를 읽고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예. 딸아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빛나길 바라지 예. 다른 사람이 빛나도록 도와주는 걸 좋아하는 것 같지 않다. 예. 그런데 포숙은 자신이 빛나는 것보다 친구였던 관중이 빛나도록 아낌없이 도와주었다. 예. 그런데 이런 일은 정말 옛날 이야기에나 나올 법하다. 이런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 사람들은 자신이 이렇게 좀 각광받기를 원하니까 포숙 같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곧 포숙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예. 스스로 포숙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보자. 예. 그러자면 우선 사람을 뭐 성적이라든지 뭐 예. 학력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요즘 우리가 이제 이른바 스펙이라 그러잖아요. 예. 스펙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어떤 상품을 평가할 때 그 그렇죠. 상품의 명세서인데 그렇죠. 사람을 그런 식으로 이제 평가하는 거 옳지 않죠. 예. 이른바 스펙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예. 스펙에 가려지면 그 사람의 참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빛나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잘 알아보고 인정해 준다면 바로 남을 빛나게 해주는 포숙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해 줬습니다. 요즘 같이 그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예. 우리 자녀들이 과연 이런 경쟁 사회에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까요? 예. 사실은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게 흔히 생존 경쟁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예. 사실은 우리는 경쟁에서 진다고 해서 당장 뭐 생명을 잃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성공 경쟁인 셈이죠. 예. 그럴 때 나 혼자 성공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예. 다른 사람과 함께 성공할 생각을 가진다면 예. 관중과 같은 훌륭한 동반자를 또 포숙과 같은 훌륭한 친구를 사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전옥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나랑 결혼해줄래? 내 속까지 풀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한 달쯤 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스페인 론다와 이탈리아 친케테레가 역시 상위권이군요. 1위는 이런 데라면 정말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ee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 아직도 모르세요? 자, 효원로 20을 찾아가려면 스텝 1. 건물 번호는 도로 진행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니까요. 효원로 20은 효원로 시작점에서 진행 방향으로 오른쪽 건물이 맞겠죠? 스텝 2. 그리고 바로 옆 건물까지의 거리는 약 20m이기 때문에 효원로 20이라면 같은 도로 시작점에서 오른쪽 건물 방향 200m 거리에 있다는 뜻이겠죠. 알면 편리한 도로명 주소. 이제부터 생활하세요. 이 캠페인은 세계 속의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시인 민용태 고려대 명예교수입니다. 전부 아침마다 7시가 되면 어김없이 산에 오릅니다. 거기 많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산에 가게 되면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성을 배웁니다.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재미. 그런 맛으로 이 자연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산에 가면 혼자 핀 꽃은 없어요. 전부 어울려서 피어 있어요. 나무 혼자 있는 나무 없어요. 꽃 혼자 피지 않아요. 너무 재미없잖아요. 혼자 핀 꽃은 얼마나 쓸쓸해봐요. 그죠? 그런 것 속에서 이 우주 속에 혹은 이 자연 속에 아니면 이런 아름다운 나라에 사는 그런 즐거움을 맛보시죠.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2부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과 함께합니다. 치과협회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먼저 뉴스 브리핑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찾아온 가운데 낮부터는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산간이 영하 18.4도까지 떨어진 것을 비롯해 철원 영하 12.8도, 천안 영하 10.3도, 서울 영하 6.3도, 대전 영하 5.5도 등으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에도 서울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이어지겠고 서해안에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서울 구기동 주택가 부근 밭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올무에 걸렸습니다. 경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야생생물관리협회 관계자가 2시간 반 만에 마취총으로 멧돼지를 쏴 포획했습니다. 이 멧돼지는 서울대와 환경부가 위치 추적기를 달아 이동 경로를 조사하던 것으로 포획 이후 마취총으로 진정시킨 뒤 올무를 풀어 북한산 쪽에 방사했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서울 장위동에 있는 의료봉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의류와 집기 등이 타 소방서 추산 2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나고 건물에 있던 3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서울 성산동 내부순환도로에서 성수 방향으로 가던 택시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62살 서모 씨와 승객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택시 운전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몸에 난 상처는 시간이 가면 저절로 아물고 감기에 걸려도 며칠 지나면 저절로 낫죠. 하지만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러졌다고 다시 나지도 않고 썩었다고 아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치아 건강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은 우리 국민들의 치아 건강을 가장 많이 고민하고 계신 분,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협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협이라고 많이. 예. 이게 언제 창립이 됐죠? 예, 먼저 치과의사협회의 구성을 말씀드리고 예. 활동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치협은 서울, 부산 등 18개 지부 3만여 명의 치과의사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치협은 국민들이 양질의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원 대상의 윤리교육, 또 평생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떠한 것이 올바른 의료 제도인가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교육 같은 거는 그러면 치과 지금 개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죠. 치과 의사 이 라이센스 면허증을 유지하려면 모두 다 받아야 됩니다. 그렇군요. 치과의사 협회장 언제부터 맡아오셨어요? 예, 치협 회장 임기가 3년입니다. 예. 2011년 5월 1일 임기를 시작했으니까 내년 4월 말까지입니다. 내년 4월 말이면은 불과 한 5개월 남으셨는데 그동안 어떤 일을 주로 하셨고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지요? 예. 한 3가지를 크게 묶어서 말씀드리면 우선 치협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돈벌이에 치중하고 있는 일부 기업형 사무장 병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이들의 과잉 진료, 무자격 진료, 과장 광고 하도 문제가 되니까 국회 국정감사까지 다뤄지게 되었고 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실태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수많은 국민들과 시민단체들도 지지를 해주셨고 이 기업형 사무장 병원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큰 보람이고요. 그 다음은 국민들의 치과 진료비 부담이 높지 않습니까? 이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스케일링과 틀니를 보험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요. 내년에는 임플란트도 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외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해왔습니다. 회원들이 국내외 곳곳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는 것과는 별도로 치협이 직접 단체 차원에서 다문화 가정에 아동이 다니는 지구촌 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그곳에 구강보건실을 기증을 하고 매달 협회 임원들이 직접 진료 봉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말라위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런 의료 환경이 열악한 국가에 치협이 직접 희망병원을 설립해줬고 앰뷸런스 등 운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들을 지원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치협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지 달려가서 국민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현재 치과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안 어떤 점을 들 수 있을까요?
예, 사회자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예. 기업형 사무장 병원 문제가 치과계에 있어서 가장 큰 현안입니다. 예. 이들은 한 사람이 이 소위 바지 원장을 내세워서 예. 많게는 100개까지 여러 곳을 운영하면서 돈벌이에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들의 문제는 국회를 비롯해서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서 여러 차례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 예. 이 기업형 사무장 병원이라는 게 그 이른바 말하는 그 네트워크 치과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거하고 또 다른 건가요? 네, 네트워크 치과 중에서 불법 네트워크 치과를 칭합니다. 그렇군요. 아주 법에 맞는 합법 또는 아주 건전한 네트워크가 있는 거 하면 예. 가장한 불법 현행법에 맞지 않는 네트워크 치과들 또한 예. 의료 생협을 가장한 소위 사무장 치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가격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 국민들의 치과 진료비 부담이 높기 때문에 그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은 취업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예. 국민들이 그 진료비 부담이 없이요 편하게 치과를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취업을 중심으로 해서 치과사들이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그런 것들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취업에서 가장 문제라고 여기는 점들은 어떤 것들이 문제입니까? 예, 종전에 말씀드린 기업형 사무장 병원의 가장 큰 문제는 치과 진료를 의료가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해서 극단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면허를 빌려서 네트워크로 위장하죠. 여러 곳에 사무장 치과를 차려놓고 어마어마한 광고를 해대면서 환자를 유인합니다. 이렇게 유인한 환자를 대상으로 과잉 진료, 무자격 진료 등 돈벌이를 위한 비윤리적 행위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업용 미백제를 사용하는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조직적으로 하다가 경찰 수사까지 받고 전 대표가 체포영장까지 발부되어 있습니다. 과잉 진료라는 게 어떤 진료를 얘기하는지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가 2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환자는 잘 모를 거 아닙니까? 비양심적인 의사가 이건 6개, 7개가 필요합니다 하면 동의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을 일단 과잉 진료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또 불필요하게 치료 안 해도 될 치아를 어떤 영리 목적으로 돈벌이가 우선이 돼서 치료를 권하는 이런 것들을 칭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그 불법적인 진료 말씀을 쭉 하셨는데 이런 불법적인 그런 그 기업형 사무장 병원 제재할 수는 없습니까? 이런 불량한 네트워크 치과들. 네, 우리가 자정작용 어떻게 보면 이건 사무장 치과인데요. 이 여러 가지 위장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의료 생활 협동조합을 위장해서 그 치과를 개설하기도 하고 이렇게 소위 바지 원장을 내세워서 여러 개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치과계에서 자정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치과계 자정작용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 기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의료가 이 공공재로 보는 게 아니라 돈만 벌면 된다는 상업화 기조로 갈 때 이것은 정말 요원해지는 그런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지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아무리 이 도둑을 잡는 법이 많아도 여전히 도둑질이 활개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일관된 정책 또 의료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건강권에 대해서는 평등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의료인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돈벌이만 하면 된다는
예. 미국처럼 그런 이 무한 영리축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지난달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그 문제가 있는 치과를 수사 의뢰까지 했다고요? 예. 좀 전에 그 질문에 이제 그 취업에서 가장 큰 문제가 그 기업형 사무장 치과 문제를 삼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질문이 나오셨으니까 이 그 자료들 통계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중에가 2011년 한국 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사무장 치과들의 임플란트 하나만 그 사고율만 보더라도 일반 치과의 10배입니다. 손해율, 보험 손해율도 2배에 달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공중파 방송 3사의 시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도가 되어 왔고요. 2011년부터 시사 프로그램에서 폭로된 것만 10번이 넘어요. 또 이 의료 전문 기자 중에는 이들의 행태를 고발해서 책까지 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국민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제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월 6일에 해당 치과가 의료법을 위반했다. 그래서 수사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의뢰를 했습니다. 아마 복지부는 방송에서 여러 차례 고발하고 있는 이들 기업형 사무장 병원의 잘못된 행태를 감독기관으로서 신중하게 조사한 걸로 알고 있고요. 몇 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 이들 치과가 바지 원장을 통해서 문어발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형 사무장 병원이다. 이런 그 혐의점을 포착하고 의료법 위반 알겠습니다. 혐의로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까? 어떨까요? 예.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요. 기업체들이나 이 사모펀드라고 해서 투자자들의 돈을 모으는 거죠. 이들이 운영하는 체인형 치과들이 있는데 이들도 각종 문제를 일으켜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최근 의료계가 원격 진료 그리고 영리병원 허용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취업 의견은 어떻습니까? 취업을 비롯해서 그 6개 보건의료 단체장들이 지난 11월 27일 날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건의료 가치를 훼손을 하고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허용 등 상업화 제도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취업은 오로지 돈벌이를 목적으로 한 병원, 주식회사형 병원이죠. 영리병원이 생기면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긴지를 생생히 피부로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형 사무장 치과들을 혹자들은 유사 영리병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가뜩이나 상업화되고 있는 한국의 보건의료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고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렇군요. 또한 우리 의료인들은 기업의 돈벌이에 철저히 이용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막아야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치과계 또 다른 현안은 없습니까? 뭐 이 여러 가지 그 영리병원이나 이런 문제 외에도 당장 그 내년부터 이 동네 치과에도 교정 치과, 보철 치과, 소아치과 이런 그 전문 과목을 표방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아직 그 보완해야 될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취업에서도 오랫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일반 우리 청취자들을 포함한 국민들은 치과 하면은 좀 비싸다 하는 게 제일 그 인식을 하고 있는데 치과마다 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치과를 선택할 때 무슨 유의할 점이 있습니까? 참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먼저 지나치게 광고를 많이 하는 치과는 우선 경계를 해 주십시오. 간혹 일부 광고 중에 뭐
최고다. 예. 최초다. 예. 이런 말로 현혹을 하는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과연 이러한 병원들이 진료의 질까지 담보할 수 있을까요? 네. 또한 두 번째로 치아를 살리려고 노력하지 않고 이를 빼자. 네. 이렇게 쉽게 말하는 치과는 피해야 합니다. 예, 그렇군요. 또 마지막으로 원장이 자주 바뀌는 치과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믿을 수 있고 가까운 동네 치과를 이용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그 내년부터는 임플란트도 보험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취업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임플란트는 그동안 이제 많은 치과들이 연구도 해왔고 국내 업체들도 제품 개발을 아주 우수하게 해줘서 예. 진료비가 많이 저렴은 해졌지만 예. 여전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죠. 예. 대통령께서도 이 점을 우려하셔서 보호마를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협회는 이미 임플란트 보호마를 위한 협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국민들을 위해서 치과 치료 보험이 확대되고 있어서 다행이지만은 예. 그래서 이전보다 치과의 문턱이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지금보다 더 낮아져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어르신 틀니 같은 경우 나이가 75세 또 본인 그다음은 50%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을 더 많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연령을 65세 본인 부담금 30% 예. 이렇게 대폭 낮춰줘야 되겠다. 예. 라는 게 국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된다.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고요. 예. 임플란트 보험 급여와도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예. 시행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여러 문제점들도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협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SK이노베이션이 석탄에게 물었다. 왜 너를 공해라고 생각할까? 깨끗하게 바꿀 수 없나? 석탄을 청정 에너지로 바꾸는 그린콜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산에 오를 때면 눈앞이 하얘지고 막막해지는 순간들이 있다. 하지만 나 주상욱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에코로바와 함께라면 내 방식대로 산을 즐길 수 있으니까 너의 방식대로 산을 즐겨라. Keep your way. 에코로바.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12월에 쉐보레 구입 시 최대 120만원 할인. 추첨 후 1등에겐 500만원 여행 상품권 증정. 스파크 크루즈 디젤 구입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크리스마스처럼 풍성한 12월 혜택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휴대폰 가입할 때 가입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인정보까지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바로 가입 신청서 원본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변화된 습관 하나로 원치 않은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까지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SK텔레콤 바른통신문화 캠페인. 인간의 골격은 자기 체중의 20배가 넘는 충격을 견뎌낸다. 제네시스, 인간의 강인함에 도전하다. 지옥의 서킷, 뉴르브르크링에서. Human Performance, Genesis.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세계가 주목한 새로운 럭셔리 세단 링컨 MKG. 뒷좌석까지 이어지는 파노라마 썬루프로 더 넓고 아름답게. Beautiful. 최첨단 버튼식 기어 변속기로 더 편리하게. Intelligent. 이것이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링컨. Lincoln MKZ. 삼성증권 모바일 엠파 100배
페스티벌. GS 칼텍스에서 포인트를 100배나? 그럼 리터당 500포인트? 삼성증권 엠팝으로 신규 거래하면 GSM 포인트를 100배로 드립니다. 여보, 100배래. 삼성증권 엠팝 깔아봐. 1월까지 신청 시 월 최대 100리터까지. 자세한 이용 조건은 홈페이지 참조.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7434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어머니께서 양도세 문제로 너무 걱정을 하셔서 수도권 투데이에 상담을 신청했었는데 어제 부자가족 만들기를 담당하시는 김영돈 지점장님께서 너무나 친절하고 자세하게 문자 답변을 해주셨다고 하네요. 어머니께서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부자가족 만들기 김영돈 지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문자 주신 7434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청취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수도권 투데이 약속하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백은지,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